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이탈리아인들이 맹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다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다니 이게 진짜 선진국이 맞다고.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표하던 외국인들은 이내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이런 건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다며 학을 떼버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필리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소방팀은 한국으로 특별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이탈리아 전국 소방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대회 우승 포상으로 한국으로의 항공권 및 여행비 지원을 받게 되었죠. 아무래도 한국과 이탈리아는 각종 소방 시스템이나 소방장비 거래 부분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기에 한국 여행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포상이 걸린 모양이었죠. 솔직히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팀원들은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말고도 우수한 선진국들이 많은데 이탈리아 소방당국이 왜 굳이 한국 같은 나라와 교류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이탈리아 최고의 소방대원들인 저희가 구태여 별 볼 일 없는 나라인 한국에 가는 것도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오만상을 찌푸리며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였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러한 불신과 걱정은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오려던 그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외국인 노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길래 소방관이었던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몸부터 나갔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어떤 소방대원 복장을 한 한국인이 먼저 나서더니 몹시 전문적인 솜씨로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재빠르게 노인이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내 그의 동료로 보이는 다른 한국인 소방대원들이 지원 오더니 노인을 들것에 싣고 신속하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공항에서는 이런 재빠른 응급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공항이라는 특수적인 지리 조건 때문에 공항 주위에는 인프라를 갖춘다는 것 자체가 몹시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웬만한 선진국들조차 공항 근처에 소방서를 배치해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근처를 배회하던 소방대원이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다니 저는 깜짝 놀라서 인천공항 근처에 소방서가 있는지를 검색해봤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인천공항 바로 옆에 소방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만 해도 공항 근처에 소방서가 전무하고 공항에는 그저 소방교육을 받은 아마추어 담당자 몇 명만이 교대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공항에 불이라도 난다면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소방서에서 긴급 지원을 나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조차 없이 애초에 인천공항을 전담하는 소방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응급조치만 해도 이렇게나 빠른데 화재 등의 더욱 긴급한 상황일 경우 한국 측의 대응은 얼마나 더 빠를지 정말 상상조차 안 됐고 저는 모든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인천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이었거든요. 일단 공항에서 곧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심지어 이동 과정에서 눈과 비 등의 악천후를 전부 피할 수 있다는 점에 더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한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혹시 모를 악천후를 만나도 그대로 공항에 갇히는 게 아닌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탈리아에는 이러한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악천후라도 만나면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공항에 갇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얼마나 우수한 국가면 이런 놀라운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해둘 수 있던 건지 저는 그저 부러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하철역으로 들어간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역사 안에 지어진 별도의 공간 안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한국인들이 뭐 하는 건가 싶어 따라 들어가 본 저는 그 즉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엄청나게 따뜻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의자에 열선을 깔아뒀는지 의자마저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곳에 고객 대기실이라는 표지판이 영어로 적혀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더욱 쾌적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인 듯 보였어요. 어떻게 한국인들은 날씨가 추울 때나 더울 때, 심지어 비가 올 때조차도 그저 모든 악천후를 몸으로 고스란히 받으며 기다리는 게 아닌 별도의 부스에서 자기 집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한국의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마저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훌륭한 인프라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시설은 그저 보온의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자 뒤에는 전기 콘센트가 존재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기도 했고, 자판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시설에 설치된 자판기는 원래 굉장히 비싸야 정상인데, 자판기의 커피 가격은 무척이나 저렴했고, 심지어 카드 결제까지 가능한 최첨단 결제 시스템을 구비해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판기에 호기심이 들어 글자인식 앱을 켜봤는데, 이 자판기는 믹스커피라는 의문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고,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커피를 주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믹스커피는 커피 자부심이 상당한 이탈리아인인 저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독특한 맛을 자랑했고, 긴 비행으로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 반응을 본 다른 동료들도 전부 믹스커피를 뽑아 마시기 시작했고, 모두가 엄지를 치켜 올리며 믹스커피에 만족감을 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탈리아는 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마저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탈리아의 지하철은 대도시나 관광지의 중심이 아니면 거의 이용할 수가 없고, 그마저도 이러한 고객 대기실은커녕 지하철 스크린도어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노숙인이나 약에 취한 사람에 의해 지하철 추락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심지어 취객이나 약쟁이들이 선로에 쓰레기 등을 던져놓거나 폭력적인 시위를 하며 일부러 선로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로 열차가 몇 시간이고 지연되는 일이 상당히 잦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을 폐쇄해버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마저 모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 선로에 쓰레기가 쌓여있기는커녕 한국인들은 반드시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버리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빈부격차 문제가 유럽만큼 심각하지도 않은지 저는 공항과 지하철에서 그 흔하다는 노숙인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으로 선진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얕잡아 본 것에 대해 엄청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고양이가 사자에게 덤비는 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갑자기 동료 마르코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인 나라였다고 말했지만 그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만을 짓더라고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죠. 아니, 정말로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주변을 좀 봐. 지하철역 곳곳에는 소화기 같은 소방장비와 응급장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지하철까지 유사시에 필요한 각종 응급장비들이 눈에 띄는 곳에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장비들은 어떠한 보안장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한국인들은 장비들을 전혀 훔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공공시설에는 소화기 등의 각종 소방도구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 어떤 공공장소에서도 기본적인 소화기조차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는 값비싼 소방도구들을 훔쳐가서 팔아넘기는 전문 조직들이 즐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러한 도둑들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예산 부족으로 장비를 채워넣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만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화재가 나면 초동 조치가 거의 불가능해서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어떻게 한국은 소화기조차도
고가의 최신형 소화기를 구비해뒀음에도 아무도 안 훔쳐갈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이탈리아의 현실에 부끄러움이 들어서 그저 두 눈을 꼭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시설들을 감상하며 지하철을 거의 세대는 그냥 보내버렸고 4번 연속으로 단 1초도 늦지 않고 정시에 도착한 한국의 지하철에 감탄을 하며 4번째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숙소에서 휴식이라도 취한 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을 테지만 저희는 이탈리아 최고의 소방대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솔직히 조금 피곤했음에도 쉰다는 것이 뭔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 한국에서 드라이브를 즐겨보기로 했죠. 사실 고속도로 드라이브야말로 그 나라의 꾸미지 않은 진정한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기에 저는 드라이브가 꽤나 기대됐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드라이브를 시작하자마자 저희를 깜짝 놀래키더라고요.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휴게소라는 팻말이 보이기에 저는 호기심이 들어 휴게소로 향해 봤는데요. 그런데 그저 구식 화장실만 겨우 갖춘 이탈리아의 휴게소와는 달리 한국의 휴게소는 거의 백화점만큼이나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휴게소는 휴식의 공간 그 이상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저희가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의 휴게소를 즐겨보려던 그 순간 갑자기 마르코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마르코에게 달려갔는데 마르코는 발목을 붙잡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군요. 사실 마르코는 소방대회에서 무리를 하는 바람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고 발목 부상 때문에 병원까지 예약해둔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병원 측은 예약이 밀려있으니 4개월 후에 진료를 봐주겠다는 답변을 건넸고 결국 마르코는 치료도 못 받은 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 발을 잘못 디딘 모양이었고 결국 안 그래도 다친 인대에 상당히 무리가 간 듯 보였죠.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이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떻게 병원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며 아예 차에 탑승조차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마르코를 데리고 어떻게 이동을 한다는 말인가요? 저희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당황한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청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친구가 아파 보이는데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냐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이 저희를 약올리는 건가 싶어 불쾌감이 들었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떻게 병원에 가냐며 헬리콥터라도 타고 가야 하냐며 이들을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휴게소 안에 병원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건네더니 이내 마르코를 부축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이 잘못된 영어를 구사한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 이런 고속도로 한복판에 병원이 있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마르코를 어디론가로 끌고 갔고 저는 그들의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에 약간의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시간 낭비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따라 이동한 곳에는 정말로 병원이 존재했고 심지어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르코는 곧바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병원 인프라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제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므로 저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송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마저도 예약이 꽉 차 있어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런 고속도로 한복판의 휴게소에서마저 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곧바로 진료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에 믿기지 않는 의료 인프라에 그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곧바로 여러 검사를 실시하시더니 이내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입을 여셨어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인대에 무리가 가긴 했는데 다행히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네요. 물리치료를 받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하겠지만 여행 중이므로 그냥 압박붕대를 감고 목발 정도만 대여해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입장과 동시에 1시간도 안 돼서 매우 전문적인 치료가 모두 끝나버리는 상황에 약간의 허탈감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본적인 진료를 받는데도 4개월을 대기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화장실에 가려고 휴게소를 들르는 김에 병원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이탈리아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일렀어요. 마르코는 각종 장비를 통해 검사를 받고
압박붕대와 목발까지 받았음에도 치료비는 4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정도 치료를 받는다면 한국에서의 의료비의 최소 10배에서 20배는 청구되었을 게 뻔한데 한국은 어떻게 의료비마저도 이렇게나 저렴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느리고 비싼 의료 때문에 아프면 고통에 몸부림치다 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끝내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아내고야 많은 이탈리아인들의 삶을 완전히 부정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저는 이러한 기적 같은 꿈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져서 두 눈에 눈물마저 맺혔습니다. 한국에 비한다면 이탈리아는 완전히 후진국일 뿐이었고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 과거를 지우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탈리아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